도울 수 있으면 도와달라 하는 식으로 이제 솔직하게 나옵니다.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정상회담을 한 거죠. 박정희 대통령도 하려고 했고, 전두환 대통령도 하려고 했고, 또 대우 대통령도 하려고 했고, 김영삼 대통령은 합의까지 했다가 김일성 취리 전에 세상을 뜨면서 그걸 못했습니다. 민족경제 균형적 발전이라는 데 합의를 했어요. 네, 장관님, 저희가 지금 초등학생 그리고 학부모님들을 위한 그 기획 콘텐츠를 이제 제작을 들어갑니다. 오늘부터. 그렇죠. 첫날인데요. 장관님께서 오늘 준비하신 첫 번째 이야기의 주제가 사건이 무엇인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그건 역시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이 제일 통일 문제와 관련해서는 의미가 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이 정상회담을 한 거죠.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우리 이 두 사람이 공동 성명에 대해서 완전히 합의를 받으니까 여러분 축하해 주십시오. 그때 6.15 정상회담에서 남북은 어떻게 합의를 했냐면 서로가 서로를 인정을 하고 서로 도울 수 있으면 하여튼 능력껏 돕고 또 이산가족 상봉도 자주 하고 뭐 그런 이제 약속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 남북 정상회담은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도 하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분단국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북한의 최고 권력자와 만나가지고 그 쓸데없는 그 경쟁이라든가 적대 관계는 이제 그만 좀 두고 사이좋게 사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야기를 해야만 돼요.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근데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대응을 하면서 쓸데없는 돈을 많이 쓰거든. 북한이 남침을 할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막 미국 무기를 막 사다 놔야 되니까 미국 무기를 많이 사게 되면은 비싼 무기를 많이 사는 동안에 돈을 거기다 국가 예산을 다 써버리면은 다 쓰는 건 아니지만 20% 30%를 거기다 투자를 하게 되면은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줄 수 있는 교육 예산 같은 것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 또는 이 노인들한테 복지 혜택을 줄 수도 없고 이렇게 국가 예산이 한정이 돼 있으니까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도 남북 정상들은 최고 당국자들은 만나야 돼요. 박정희 대통령도 하려고 그랬고 전두환 대통령도 하려고 그랬고 또 대우 대통령도 하려고 그랬고 김영삼 대통령은 합의까지 했다가 김일성 당시 북쪽의 최고 권력자인 김일성 주석이 회담을 앞두고 17일 전에 세상을 뜨면서 그걸 못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그런 점에서 분단국의 대통령으로서는 운이 참 좋은 거죠. 그리고 이제 그때 6.15 정상회담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우리가 북한이 남침을 할 거니 뭐 이런 소리를 안 하고 걱정을 안 하고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2007년에 14 정상회담. 지금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에는 지금 정상회담을 이미 3번을 했고 18년 4월 24일 정상회담을 했고 또 5월 26일 날 또 했고 9월 19일 날 정상회담을 또 3번이나 했고 2019년에 또 이제 3월에 정상회담을 하게 되어 있는데 아마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에 정상회담을 4번까지 하고 나면은 이제 전쟁 공포는 사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전쟁 공포가 사라진다는 것은 대단히 큰 거예요. 지금 이 어린 학생들은 전혀 그런 6.25를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전쟁 공포 같은 건 물론 없겠지. 그 좋은 일이에요. 그건 좋은 일인데 그러나 지금 학생들의 부모님들은 전쟁에 대한 공포가 있거든요. 근데 부모님들이 이제 편히 살 수 있다. 그다음에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 정도 되는 사람들은 20년 후에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될 텐데 전쟁 공포 없이 살 수 있도록 될 겁니다. 이제 그 길을 열어준 것이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이에요. 남쪽도 북쪽을 의심을 하고 그 사람들 말은 무조건 안 믿으려고 그랬지만 북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98년 내가 이제 차관으로 있을 때인데 통일부 차관으로 있을 때인데 그때 북쪽에서 비료를 20만 톤을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그걸 도와주는 대신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하자, 그걸 맞바꾸자 하는 협상을 했어요. 회담을. 베이징에서 회담을 하는데 북쪽에서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려고 그러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내가 우리가 사실 북쪽보다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많이 생겨서 지금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북쪽을 좀 도와주려고 그런다. 먼저 도와줄 테니까 그 지원을 받고 비료 지원을 받고 그것이 고맙거든. 가을에 봄에 비료를 줄 테니까 가을에 가족들이 모두 다 객지에 나가 있던 가족들도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추석 때는 이산 가족들도 좀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들자. 우리가 먼저 도와주겠다 북한을. 그랬더니 딱 첫 반응이 뭐냐면 어째 남쪽이 우리를 먼저 돕습니까? 믿어지지 않소. 불신이야. 이 도와주면은 무언가 지금 반드시 나중에 또 뭐 큰 걸 내놓으라고 할 거다 하는 그런 불신, 이런 것이 굉장히 강했었어요. 98년만 해도. 그런 상황에서는 남북 정상회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정상회담을 하자고 하면은 뭐 때문에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왜 만나자는 건데 그런 식으로 자꾸 따지고 들으니까 94년에 김영삼 정부 때 김일성 주석과 정상회담을 하려고 할 때는 북쪽이 다급해서 그걸 하자고 그랬었어요. 그러나 우리 쪽에서 정상회담을 하자고 하면 북쪽에서 도망가요. 그렇게 의심이 많았었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그쪽에 북쪽 사람들의 남쪽에 대한 의심을 없애주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들을 많이 보냈어요. 그전에는 못 가게 했었습니다, 민간인들. 괜히 가면은 북한 사람들한테 세뇌돼 가지고 북쪽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돼서 돌아온다는 피해 의식이 좀 있었지. 이제 98년부터는 이제 우리가 북한에 비해서 월등하게 잘 사니까 북한 사람들한테 속아 넘어갈 일은 없다. 그게 좀 많이 보냈어요. 보내면서 가서 민간인들이 북한을 많이 찾아가 가지고 북쪽 사람들한테 좋은 얘기를 많이 해줘라. 지금 남쪽 대통령과 정부가 북한의 어려움을 풀어주려고 지금 진심으로 풀어주려고 그러는데 그런 의심만 하지 말고 좀 주겠다 하면 받아라. 그래서 미리 이렇게 길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상회담을 하자고 3월 달에 김대중 대통령이 제안을 했죠. 3월 19일 날. 그래서 북쪽에서 조금씩 반응이 오기 시작했어요. 남쪽이 북쪽을 도와줄 수 있는 마음 자세가 돼 있다는 것을 알고 도울 수 있으면 도와달라 하는 식으로 이제 솔직하게 나옵니다. 그게 뭐 좀 어려운 얘기지만 민족 경제 균형적 발전이라는 데 합의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우리가 북쪽보다 한 15배 정도 잘 살았을 겁니다. 1970년대 중반까지 내가 통일원에 들어가기 직전까지만 해도 북쪽이 남쪽보다 잘 살았어요. 안 믿어지죠? 북쪽이 우리보다 잘 살았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키가 커가지고 그 맨 뒤에 앉아있던 애들이 초등학교 한 1, 2학년 때 그런 애들이 이제 그 초등학교 6학년쯤 되면은 가운데 내지는 맨 앞줄로 가고 중간에
앉아있던 작은 애들이 키가 부쩍 커가지고 맨 뒷줄에 가서 앉는 식으로 우리는 빨리 이게 성장을 했는데 비해서 북한은 한때 우리보다 잘 살았던 북한이 우리만큼 못 살고 이제 좀 밀린 거지. 그 차이가 많이 났어요. 근데 그거를 메꿔달라는 게 민족 경제 균형의 발전이요. 근데 그러면 왜 우리가 북한을 도와야 되는가? 우리는 훨씬 잘 사는데 북한 동포가 못 산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우리 한국 사람들의 미풍양속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은 그 도와주는 것이 그 한국 사람들의 특성입니다. 근데 그래야 되는 이유가 사실 형편이 어려운 그 형편이 어려운데 형이 돼가지고 그걸 도와주지 않으면은 그 두 형제 사이는 아주 나빠지게 돼요. 근데 어려운 쪽을 넉넉한 쪽에서 도와주면은 그 사람들은 사이가 좋아지기 마련입니다. 같은 동네 사람들끼리도 마찬가지고 형제간은 더더구나.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그 남의 나라 사람들, 남의 나라하고 비교해서 보면 남한과 북한은 사실은 같은 형제예요. 같은 말 쓰지, 김치 먹지, 한복 입지, 조상이 같지, 형제지. 꼭 아버지와 엄마의 아들만 형제가 아니라 넓은 의미의 형제지.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남북은 형제예요. 그 형제끼리 서로 여유가 있는 쪽이 여유가 좀 모자란 쪽을 도와주자 하는 식으로 합의를 한 것이 약속을 한 것이 6.15 공동선언의 기본 정신입니다. 그거는 이제 나중에 14선언 2007년 노무현 대통령 때 14선언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또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계획을 짠 거고 문재인 대통령은 그보다 더 구체적으로 서로 북한을 도울 수 있으면 도웠고 그 대신 북한은 군사적으로 남한을 상대로 해서 좀 나쁜 짓을 안 한다. 그 약속을 끊어낸 거예요. 근데 그게 정상회담의 기능이라고 그럴까 역할입니다. 95년에 북한이 식량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솔직하게 국제사회에다가 이제 털어놓고 도와달라고 그럴 때 일본이 먼저 쌀을 50만 톤 준다고 그랬었어요. 북한이 흉내에 들면은 쌀이 한 150만 톤 내지 200만 톤이 부족합니다. 농사가 잘 안 되면 그래요. 근데 거기에 이제 농사 잘 안 되는 이유가 간단해요. 비료 공장이 없어요. 농약 공장도 제대로 못 만들어. 쓸데없는 데다 돈을 써가지고 그동안에 잘못 생각한 거지. 무기 만드는 데 돈을 쓰고 농약 공장을 짓거나 비료 공장을 짓는 데는 돈을 안 썼던 관계로 그게 없다 보니까 그 농사 짓는데 절대 필요한 그 농약 비료가 딸리죠. 그러면 자연히 그 수확량이 줄 수밖에. 그래서 이제 항상 그 식량 부족을 겪고 굶어 죽기 싫어서 이제 압록강 도망강을 건너가 중국으로 해서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는 탈북자들이 나오기 시작했지만 95년부터 그때 일본이 50만 톤을 주겠다고 할 때 우리 정부가 그때 김영삼 대통령 시절인데 우리가 먼저 주겠다고 일본 보고 뒤로 서라고 그랬었어요. 왜냐면 아무리 북쪽이 지금 우리를 상대로 해서 군사적으로 무슨 뭐 위험한 짓을 해보려고 하는 것을 내가 다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북한이 어렵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돕지 않고 뒷짐지고 있으면은 우리가 뭐가 되느냐. 그리고 일본이 도와주는데 우리가 뒷짐지고 있다 보면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소위 한국 사람, 조선 사람, 코리안 이거는 아주 우습게 된다 하는 논리로 뒤로 서라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먼저 쌀을 15만 톤을 줬었죠. 근데 그때 15만 톤을 우리가 먼저 이제 보내고 그리고 나중에 일본에서는 약속한 대로 이제 50만 톤을 보냈는데 그 참 묘합되다 그때. 우리 쪽에서 먼저 쌀을 갖다 주는데 이제 쌀을 갖다 주면 저기서 받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인도요원, 인수요원이라고 그러는데 쌀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쌀을 건네주면서 얘기하는데 보니까 일본 사람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고 일본어도 아니고 조선말을 한단 말이에요. 북쪽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그 쌀 포대에다는 표시를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존심 상한다고. 누가 주는 것이 또 알려지면은 창피하다 이거지. 그래서 해달라는 데도 해줬지. 적시자만큼만 그래가지고. 근데 남쪽 사람들이 쌀을 가져온다는 게 입소문을 타고 전국에 퍼진 거야. 그러고 난 뒤에 일본에서 50만 톤이 갔는데도 그 쌀도 남쪽에서 온 쌀로 둔갑이 돼버리더라고. 그러면서 배고픈 입에다가 쌀을 넣어주는 남녘 동포들에 대한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배고파 죽겠는데 야, 너 배고프지? 하면서 친구가 빵을 사줘봐. 또 밥을 사주고 얼마나 고마워요. 마찬가지 원리지. 그러면서 그때부터 북쪽 사람들이 남쪽 사람들한테 대해서 가지고 있던 적대감이 줄어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이어받아서 김대중 대통령 정부에 들어와서는 정기적으로 쌀을 40만 톤과 비료 40만 톤, 그렇지 40만 톤, 비료 30만 톤씩을 줬어요. 그랬더니 뭐 북한 주민들의 그 적대감이 녹아내릴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의 마음이 남쪽으로 넘어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어요. 우리는 최일선에서 일을 하니까. 예를 들면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지. 이게 지금 비바람이 이렇게 몰아치는데 동포가 아니면 누가 우리에게 먹을 걸 주겠어. 우리 남쪽에서 주는 쌀을 보내준 쌀을 고맙게 알고 먹고 있수다. 심지어 그 북쪽의 협동농장의 뭐 지배인 부지배인이면 사실 그쪽의 공무원입니다. 근데 저 2005년으로 기억을 하는데 우리 KBS가 이제 마음대로 가서 한 보름 이상 거기 돌아다니면서 취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먹을 걸 주면서 교류 협력을 활성화하다 보니까 남쪽의 방송사가 아무데나 들어가서 마이크를 들이대고 인터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 먹는 걸 도와주는 거에 힘입니다. 그 만경대 협동농장 김경옥이라는 명찰을 달고 있는 여자가 부지배인 김경옥이라는 그 여성이 우리 KBS 마이크 앞에서 남쪽에서 제때 비료를 보내줘서 우리 인민들이 농사 짓는데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어린 학생들은 전혀 감이 없지만 아마 엄마 아빠들은 알 수 있는 얘기 하나 있습니다. 1950년부터 53년까지 전쟁을 했어요. 남과 북이. 또 미국이 거기에 이제 참전을 하고 또 중국까지도 참전해가지고 네 나라가 싸움을 했는데 시작은 북한이 벌렸죠. 북한 김일성이 남침을 시작을 했으니까 50년 6월 25일 날. 근데 이제 바로 한국 혼자는 감당을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미국이 끼어들었었고 그다음에 또 미국이 밀고 올라가니까 중국이 또 끼어들어가지고 결국 네 나라의 전쟁이 됐는데 그 전쟁이 53년 7월 27일 날 끝나고 미국이 그야말로 무상으로 공짜로 우리한테 쌀, 밀가루, 옥수수가루, 분유 이걸 보내줬습니다. 그다음에 옷도 미국 사람들이 입던 옷을 모아가지고 우리한테 보내주면은 참 좋더구만. 따뜻하고 질기고. 근데 먹을 걸 먼저 먹을 것이 제일 소중했어요. 그때 전쟁 끝나고 나서 뭐 진짜 비료 공장도 없고 뭐 농약 공장도 없을 때니까 농사 짓는데 완전히 하늘이 비를 내려주면 농사 짓 수 있고 하늘이 비를 안 주면 아무것도 작물이 자라지를 못합니다. 매년 흉년이었던 것 같아요. 내 기억에. 53년, 4년, 5년, 6년, 7년. 근데 미국이 이렇게 그때 그야말로 무상으로 공짜로 쌀 주고 옥수수 가루 방아도 쪄서 그다음 밀가루, 분유 이렇게 보내는데 그거 아니었으면 아마 한국 사람들이 아마 수백만 명이 굶어 죽었을 겁니다. 6.25 전쟁으로 그 당시에 남북 인구가 한 3천만 됐었는데 기본적으로 300만이 죽었어요. 10분의 1이 죽었어 그때. 서로 총 쏘고 막 하는 바람에. 남북은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그런 참 불행한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해서 300만이 총 맞아 죽고 그랬지만은 그 끝나고 난 뒤에는 그 정도 사람이 굶어 죽을 뻔했었어요. 근데 미국이 그때 우리한테 먹을 걸 보내줬단 말이야. 그때 한국 사람들의 마음이 완전히 미국으로 건너가더라고. 이승만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가 있었지만 정부는 해결책이 없었어요. 비를 내리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뭐 비료 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농사를 열심히 지라고 할 수도 없었고, 이제 처분만 바라고 했는데 미국이 이렇게 주니까 한국 사람들이 굶어 죽게 생긴 우리 입에다가 먹을 걸 넣어주는 미국 사람들 얼마나 고마우냐. 그러면서 미국 사람들은 무조건 좋아하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6.25 후에 50년대, 60년대까지도 미국의 원조로 살았는데, 그때 한국 사람들의 마음이 태평양을 건너 미국으로 건너갔듯이 95년 김영삼 정부 쌀 지원 시작한 이후에 잠시 쉬었다가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정부 시절에 쌀과 비료가 정기적으로 갈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이 남쪽으로 넘어오더라니까. 요즘 학생들은 배고픔을 몰라서 배고픈 사람한테 먹을 걸 주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를 몰라. 먹기 싫은데도 막 계속 더 먹으라고 그러고 밥 안 먹겠다고 그러고 떼를 써도 될 정도로 뭐 핸드폰 안 사주면 밥 안 먹겠다고 떼 쓰고 온다는데 그걸 몰라서 그런데 그때 그 미국이 우리를 도와줄 때 우리 마음이 태평양을 건너 미국으로 갔듯이 남쪽에서 쌀과 비료가 지원될 때 북쪽에 지원될 때 그쪽 사람들 마음이 남쪽으로 내려오는 거 나는 일선에서 그걸 피부로 느꼈어요. 동포가 아니면 누가 우리에게 먹을 걸 주겠습니까? 그리고 아니 남쪽에서 비료를 보내주기 정기적으로 제때 보내주기 때문에 우리가 참 농사 짓는데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주먹질할 수 있겠어요?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더 심화되면 나중에 그러지 말고 우리 같이 그냥 살림을 합칩시다. 그게 통일이에요. 그게 통일이라고. 근데 여러분들이 사회의 주인이 될 때쯤 되면은 살림을 합치자는 얘기가 북쪽에서 먼저 나올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부터 공부하세요.